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인척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후보자는 친인척 관리에 실패하는 즉시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옳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친인척 비리를 일으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23,000불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가 되면 선진국 완전히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기 위한 3만 불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선진 그 레벨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몇 불 국민소득이 약 한 10,000불 이하, 한 7,000불, 8,000불 정도의 나라의 대통령 수준밖에 안 돼.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래. 지방장관도 그래요. 다 그 자리에 가면 뭔가 엄청난 특혜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 본인을 위해서 벼슬을 하겠다는 대통령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적어도 친인척 비리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즉시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하가 해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르면 돼. 그거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 자기가 다 감독할 수도 없어. 그건 감사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어요. 친인척만큼은 자기가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나서 국가를 다스리려고 나와야 되는 것. 그거는 대통령 책임입니다.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만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헌법 66조에 세 가지 권한을 대통령이 명령으로 법률과 동등한 권한을 갖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는 외교적인 권한, 하나는 국방의 권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권한,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평화통일에 관한 권한이 이 세 가지가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법률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인식이 부족해요. 대통령 고유의 권한, 그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외교의 권한. 외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외교의 중심축은 뭔가? 북한 빼고, 북한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빼고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 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심을 분명히 하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다 갉아먹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대통령 우리 필요 없어요. 네. 일본이 우리 영토를 침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침공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데 우리 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륙 침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대통령 우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중국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한 대륙안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중국 땅덩어리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한국말 하고 있어요. 중국 땅덩어리에 살면서 한국의 사상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와 우리의 예, 효, 충 이런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중국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주관을 분명하게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네. 두 번째, 국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방이라고 하면 대북에 관한 문제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통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이나 앞으로의 정권이나 과거의 정권들이 빚을 엄청나게 졌다는 것, 거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썼다는 겁니다. 퍼줬다는 거죠. 그거 퍼줄 때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퍼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돈 아니니까 퍼준다는 거죠. 뭐 하겠다? 아니 무슨 뭐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아동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뭐 몇 개월 주고 나니까 돈 없어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고 한 거 말 듣고 애 낳은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시 남아버려?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 낳지 뭐 줄 거면 주지 말아야지. 몇 개월 사이에 애 낳은 사람들만 돈 받고 그 후에 낳은 사람도 못 받고 그 전에 낳은 사람도 못 받고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복지는요 항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잘 짜여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시행했다가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돈 아니니까 주겠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국민 생각한다, 국민 생각한다. 나는 자나깨나 국민만 생각한다 그래. 국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라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거가 뭘까요?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부를. 그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당신 기부 얼마 했어?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그것이 국민을 생각하는 증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나라 돈으로 이거 주겠다 저게 주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사기꾼입니다. 나라 국가 완전히 사기 쳐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다 빚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 사람은 이미 흘러간 대통령이에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퍼주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따지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퍼주겠다. 뭘로 퍼줄 거냐? 돈 빌려다도 퍼줄 거냐? 국민한테 빌려서 내 돈 갖다가 내가 먹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네? 그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퍼주겠다는 사람 찍으면 안 돼요. 전략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아까 우리 스님께서 존경하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금 빚이 얼마인데 이 빚 갚아야 됩니다라고 호소하는 사람 찍어야 돼. 냉정하게 우리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도덕에 관한 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덕. 우리 지금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의. 과거의 충의 사상, 효의 사상, 예의 사상,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 갉아먹고 본전 다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시대가 변천돼서 효에 대한 교육, 충에 대한 교육, 예에 대한 교육을 한 푼도 안 받은 애들이 지금 20대가 됐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효에 대한 교육, 충에 대한 교육 아무것도 안 시켰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엄청난 악수를 둔 거예요. 교육적으로. 네. 한자 교육 해방되자마자 폐지시켰죠. 모든 것은 한자 속에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5천여년?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요. 우리나라 역사 몇 년인지 아세요? 불과 60년밖에 안 됩니다. 천년 전에 역사책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 우리나라 역사입니까? 자손이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역사를, 그게 우리나라 역사냐고요.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그때 역사지. 우리가 역사의 후손으로서 그것이 맥을 같이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때 역사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네나 몇천 년 전에 자기네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대만밖에 없어요. 대만은 장총통 장개석이가 후퇴를 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한자의 정 자체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왜? 그건 조상들이 썼던 것입니다. 대만만 정 자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간체를 쓰고 있죠. 중국은요, 옛날 고전 갖다 놓으면 못 읽어요, 중국 애들. 그럼 중국이 가장 실패한 정책이 그 정책일 겁니다. 한자를 쓴다는 거. 앞으로 30년 후에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해방되자마자 모든 정책은 한글화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상의 것은 다 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우리는 조상의 어리 어쩌고 저쩌고 5천년 역사 거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총리가 100% 한자 교육 부활해야 된다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도 한자 교육 지금 한 정부가 없습니다. 한자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예라고 하는 게 복원될 확률이 근본적인 복원책이 될 거예요. 한자는 중국어요. 한자는 중국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너 국회의원에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참. 네. 한자가 중국어야.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었을까요?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글은 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내가 음을 만들어라. 음표입니다. 한글 음표.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글이죠. 글자는 뭐냐? 이미 한자가 우리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도덕을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술 잘 마시는 나라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만큼 고교생 중학교 학생들이 방황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정체성과 우리의 도덕 재무장 운동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검증할 때가 됐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책을 검증해서 대통령을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끝내자 합니다.